예담이 아버님 이렇게 또 저희 인터뷰 응해주셔서 참 감사드려요. 네. 우리 이제 앞으로 예담이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볼 거고, 약 6개월 동안 아이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좀 얘기를 해볼 텐데, 예담이가 이제 작년 9월부터, 치료를 시작할 때 상황 뭐 잘 기억하시죠? 네. 그때 상황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예담이가 저체중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좀 처음에 무호흡증이 있어서 그 신생아 중환자실에 한 일주일 정도 입원을 했었고, 이렇게 치료를 받고서 이제 큰 탈은 없어서 잘 지내고 있다가 이제 정기적으로 한 6개월 정도 한 번씩 이제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는데, 이제 소아청소년과 교수님께서 한 18개월쯤 됐을 때 아이가 좀 발달이 늦은 것 같은데 한번 검사를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권유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첫 아이고 또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그냥 아이들이 느릴 수 있지 뭐 내가 볼 땐 특별히 뭐 문제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찾아보게 됐는데 예담이가 이제 보니까 약간 까치발 드는 모습도 보이고, 그리고 이제 또 빙글빙글 막 도는데 한 번은 거의 5분 가까이를 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재밌나 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잘 모르니까 잘한다 이렇게 해줬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또 자폐 성향 중에 하나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호명 반응이 완전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때에 따라 잘 되기도 하고 잘 안 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이가 약간 이렇게 눈을 흘기는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 보는 거라서 얘가 갑자기 이제 있다가도 갑자기 눈을 이렇게 째려보는 것처럼 하는데 이게 뭐지? 아이가 뭔가 이상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걱정도 하고 했었었는데, 그러면서 아이가 진짜 그냥 발달이 느린 것만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사실은 예담이가 근데 어렸을 때는 그냥 되게 순하고 얌전한 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예방접종 하러 가도 주사를 맞으면 한번 푹 하면 그냥 잉 하고 말고 울지도 않고, 그리고 아빠 엄마가 회사에 가거나 해서 예담아 갔다 올게 왔다 와서 해도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책을 보든지 아니면은 그냥 별로 아빠 엄마가 오고 하는 거에 크게 관심이나 반응이 없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은 되게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웃기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한데, 그러니까 놀이터 같은 데 갔을 때 친구들이 옆에서 이렇게 놀고 있다가 그냥 누가 그냥 막 달려서 그냥 지나가는데 예담이 혼자서 갑자기 몸을 경기하듯이 소스라치면서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냥 옆에 지나가기만 했는데. 그래서 이건 또 뭘까 하면서 이건 또 뭘까 하면서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모습들 보이면서 예담이가 단순히 발달 늦은 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저랑 아내랑 같이 유튜브나 다양한 정보를 찾아보면서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막 여러 가지 찾아보다가 이제 터치아이 TV를 보게 됐고, 그렇게 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발달이 좀 늦다라고 18개월쯤 이제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병원에서 진단이나 결과들을 여러 번 받으셨다고? 그래서 그때의 진단이나 소변 받았던 내용이 어땠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일단은 한 24개월쯤에 24개월 때? 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이제 베일리 검사를 했어요. 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수용 언어가 16개월, 표현 언어가 13개월, 뭐 인지가 뭐 14, 5개월 뭐 그 정도, 소근육도 낮게 나왔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두 돌치고는 평균 10개월 이상 정도 발달이 지연된 걸로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제 소아 정신과도 가보고 이제 대학병원도 가봤는데, 동일하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뭐 완전히 딱 자폐다라고 하진 않으셨지만, 근데 이제 자폐 성향 이런 것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고, 그런데 이제 일단은 중요한 건 아직은 어리니까 좀 지켜보고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일단은 동일하게 말씀하신 거는 지금 치료가 필요하긴 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당장 치료를 시작해서 하면 좋겠다라고 대부분 말씀을 해주셨고, 또 한 대학병원에서는 이제 보자마자 아이가 시각축을 하고 있고 막 이렇게 자폐 성향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치료를 얼마나 하면 될까요? 어떤 치료 하면 좋을까요? 물어봤더니
요즘에는 다들 하루에 4시간 이상씩은 치료를 하고 있고 뭐 ABA라든지 뭐 어떤 뭐 조기 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네. 그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발달이 일단 많이 좀 늦은 편이었고 네. 또 자폐 성향으로 보여지는 다양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까치발, 눈알기기, 빙빙 도는 거, 막 눈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자폐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해서 진단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받으셨고 그러고 나서 이제 터치아이에 상담 받으러 오셨을 때가 기억이 나요. 제가 그래서 그때 이제 어머님 아버님 같이 오셨었고 물론 이제 제 눈에도 약간의 자폐 성향은 보였지만 사실 제 눈에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이제 긍정적이고 이제 발전 가능성적인 것들이 되게 많이 보였던 예담이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 부모님 어머님 아버님이 굉장히 이제 불안과 걱정이 많았었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걱정 불안에 대해서 좀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열심히 이제 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거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 좀 기분이 어떠셨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들이 솔직히 좀 믿기셨는지도 궁금하고 그래서 처음에 아이가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걸 알고 나서의 좀 심정이나 그때 마음가짐이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네. 일단은 내 아이가 좀 다른 아이들과 좀 다르다라는 거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기까지는 되게 거의 한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저는 계속 아니다, 아니다, 좀 늦을 뿐이다라고 했지만 또 저희 아내는 좀 더 냉정하게 자폐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보여지는 모습이 그래도 좀 다르긴 다르구나라고 인정을 하게 됐고 이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몇 날 며칠을 계속 밤새 검색하면서 뭐 한약 치료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ABA라든지 뭐 조기 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막 다 알아보고 여기저기 전화해보고 막 예약도 걸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터치아이 이제 검색해서 알게 되고 이제 아내랑 보다가 좀 이건 좀 뭔가 다르다. 또 아이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또 치료 방법이 아이가 치료가 되었을 때 그냥 단순히 뭔가 좀 기계적이고 어떤 기능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아이의 어떤 자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이가 좀 건강하게 좀 치료받을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그때 상담을 받게 됐었고 그래서 대표님 사실은 그때 아이가 터치아이에 와서 하면 좋아질 거예요 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꼭 와야 된다라고 하진 않으셨고 이제 공동 육아라든지 또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하면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언어 치료랑 놀이 치료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발달센터 다니고 있는데 한 두어 달 정도, 두세 달 정도 다녔는데 그냥 하면서 이게 아이한테 진짜 뭔가 변화가 있을까? 좋아질까? 라는 의구심이 많이 들었었고 그러다가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터치아이를 한번 보내볼까라는 생각을 해서 같이 의논해서 저희가 이제 9월에 입소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 아이가 다르다는 생각을 했을 때 사실은 예담이가 첫 아이고 또 처음 경험하는 거다 보니까 예전에 그냥 듣기만 했었지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긴다고 생각했을 때 진짜 세상이 좀 다르게 보였어요. 이전에 알지 못했던 내가 또 다른 세상에 살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이가 또 성인이 되어서도 내가 또 책임지면서 이 아이를 키우면서 살아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하면서 아이가 좋아질 수 있을까 그냥 평범하게만 잘 자랐으면 좋겠는데 그게 가능할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막함이 되게 많았었던 것 같고 근데 그때 이제 대표님께서 몸놀이 밴드를 저한테 초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여기 보시고 아이들 이렇게 치료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한번 해서 그냥 계속 이제 집에서 이제 눈으로만 이제 봤었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보니까 되게 많은 어머님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계셨고 매일매일 그 쓰고 아이들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이제 뭔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같이 이렇게 몸놀이 시작을 하고 입소하기 전부터 이제 몸놀이를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이제 입소하면서부터 계속 꾸준히 이어가게 됐었어요. 네. 그래서 6개월 기간 동안 사실 가정에서 몸놀이며 여러 가지 경험들 정말 적극적으로 열심히 이제 해주셨는데 그래서 우리
정말 우리 멋지게 성장해준 예담이 현재 사실 이제 진짜 예담이가 언어 폭발기라고 할 정도로 말이 확확 늘고 있고 선생님들도 이제 그 쫑알쫑알 너무 예쁘게 말하는 거 듣느라 같이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그런 시기를 거쳐서 뭐 어느새 우리 예담이는 졸업을 했죠. 네. 네. 그래서 예담이가 현재 몇 개월이고 현재 이제 언어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어떻게 멋지게 잘 하고 있는지 좀 자랑 좀 해주시겠어요? 네. 네네. 지금 예담이는 34개월이고요. 34개월. 예담이가 언어 폭발기가 왔다는 게 이제 터치아이 다니기 시작한 시점부터 말을 좀 붙여서 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하면서 질문을 많이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름도 알려주고 또 계속 이제 대답해주고 또 언어 자극들을 주다 보니까 언어가 이렇게 많이 좋아지는 모습이 보였고 그래서 어떻게 요즘에는 이제 같이 몸놀이를 하다 보면 예담이가 좋아하는 놀이 중에 이제 청기저귀를 가지고 이게 양탄자 놀이를 해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예담이가 아빠 기저귀 양탄자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기저귀를 들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해주고 이제 막 하면은 깔깔깔 웃고 있다가 이거 재밌어요 또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아빠 힘들어서 아빠 허리가 아파서 내일 또 하자 이렇게 하고 막 넘어가기도 하는데 막 그런 표현들도 하고 이제 밥 먹을 때 예담이가 대체로 밥을 잘 먹는 편인데 특히 또 생선을 좋아해요. 그래서 생선을 이제 발라서 주면은 큰 거 주세요. 그래서 또 하나 주면은 더 큰 거 주세요. 이렇게 얘기도 하고 먹는 거에 이제 좀 욕심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좋아요. 근데 이제 예담이 항상 이제 차를 세워놓고 집에 갈 때 이제 좀 가는 길이가 멀다 보니까 좀 힘들 수 있어서 그쵸. 예담이한테 약속을 해요. 예담아, 아빠가 손 잡고 잘 걸어가면은 아빠 이따가 계단에서 업어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럼 이제 같이 이제 가가지고 제가 대문 앞에 딱 서서 도착하니까 예담이가 손 잘 잡고 걸어왔으니까 아빠가 업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담이가 이렇게 길게도 말을 하는구나 하고서 되게 놀라기도 했고 근데 최근에 이제 예담이 동생이 생겼는데 네, 지금 한 50일 가까이 되었어요. 50일. 근데 이제 항상 이제 방에서 이제 자고 있을 때가 많이 있어서 그치. 같이 이제 예담이 양치하기 전에 예담아 양치하게 앉아 이렇게 하면은 앉아서 하람이는 코 자고 예담이는 양치해요. 막 이런 뭐 말도 이렇게 이어서 접속사도 넣어서 붙여서 하고 이렇게 언어 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좀 길어지고 또 상황에 맞게 또 말도 잘하고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이제 몸놀이 할 때 좀 약간 인지를 위해서 네네. 언어 몸놀이 같은 걸 좀 많이 해주고 네. 있어요. 그래서 같이 제가 이제 표정 퀴즈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표정을 지으면 예담이가 어떤 감정인지 맞추는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막 울면서 그러면 이건 뭘까요? 이러면 예담이가 슬퍼서 울었어요. 이렇게 맞추고 또 제가 이렇게 해서 화난 표정을 하면 화났어. 이렇게 하고 제가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삐졌어.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딱 그런 표정을 보고서 이게 어떤 감정인지 이제 우리 사전에 알려주긴 했지만 그걸 또 상황에 맞게 또 잘 맞추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담이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물건들 제가 이제 네. 퀴즈를 내요. 그래서 예담아 이거는 아빠랑 목욕할 때 쓰는 거야. 아빠가 쿡 짜서 예담이 몸에 문제 이렇게 해주는 거 이건 뭘까요? 그러면 예담이가 예담이 바디워시 이렇게 하면서 문제도 맞추고 이렇게 해서 언어 이렇게 듣고 수용하는 것도 많이 좋아졌고 이렇게 좀 처음에는 이게 좀 미숙했다는 느낌이 들긴 했는데 계속 또 해주니까 더 잘 이해하고 약간 응용된 것들도 하고 처음 듣는 질문도 또 아이가 또 맞추고 이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꾸준히 하고 있고 예담이가 이제 또 바꿔서 또 예담이가 표정을 지어서 예담이가 막 우는 표정은 좀 제가 슬프다 이렇게 해서 맞추고 바꿔서 역할을 바꿔서 해보기도 하고 예담이가 언어적으로 그게 이제 감정과 연결된 언어들도 이렇게 좀 쓰니까 그래서 몸놀이 할 때 뭐 하다가 이렇게 해서 힘들었어 아니면 이렇게 해서 아팠어 이렇게 얘기를 잘 하거든요. 자기가 느꼈던 감정들을 그래서 언어는 그렇게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렇게 진짜 이게 좀 입체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우리가 흔히 스무고개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렇게 놀이 해주셨던 부분들 사실 34개월 어떻게 보면 다른 아이들도 이런 놀이가 쉽지 않을 텐데 너무 야무지게 잘 하고 있네요 우리 예담이가. 그래서 그 예담이 지금 중간중간에 또 가정에서 어떻게 해주는지 너무 이제 소개를 너무 잘해주고 계신데
그 사실 부모님들이 예담이 얘기를 통해서 도대체 집에서 어떤 놀이를 어떻게 했을지 사실 팁을 많이 얻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걸 하셨지만 정말 그 중에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은 매일매일 꾸준히 했던 거 중요하다 생각해서 놓치지 않고 했던 거 몇 가지만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껴안기는 이제 네네. 거의 매일 같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아이가 정말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은 이제 못할 때도 있었지만 이제 음. 껴안기를 매일 3분 이상씩 네네. 해서 3분에서 5분 정도 네. 껴안기를 해서 그리고 충분히 예담이가 울고 또 이제 몸으로 빠져나오는 경험을 시켜주고 할 수 있었고, 네네. 근데 이제 껴안기가 저한테 이제 되게 예담이한테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는 좀 언어 발달하는데 전 되게 결정적으로 도움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네네. 게, 사실 예담이가 여러 가지로 발달이 다 지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언어도 이제 늦게 트인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대표님께서 이제 강의를 통해서 언어 발달에 중요한 거는 도구와 재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재료는 제가 평상시에 예담이한테 이렇게 계속 다양한 네. 언어 작업과 설명을 통해서 줬고, 도구는 이제 껴안기를 통해서 좀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네. 들더라고요. 그쵸. 왜냐면 이제 많이 울면서 다양한 얼굴 근육들이 떨림이나 어떤 네. 그런 근육들을 사용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길게 울게 되면서 호흡이 길어지니까 또 언어를 또 길게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고, 또 이제 껴안기 하면서 감정을, 힘든 감정, 아픈 느낌 네.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경험하다 보니까 감정도 좀 더 확장이 됐던 것 같고, 그래서 네. 껴안기는 몸놀이에서 뺄 수 없는 네, 정말 필수적인 거라고 생각을 네. 하고, 애담이가 좀 손상동이 있어서, 그러니까 네. 손상동은 막 어떤 뭐 뭘 좀 지고 다니는 게 쥐고 좀 다니는. 있어요. 그래서 물건을 좀 지고 다니는 게 있어서 손을 좀 많이 써야 하기 때문에 그 경운기 자세, 이제 손수레 자세라고 해서 이제 예담이 하기 싫어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때는 좀 약간 단호하게 하면서, 예담아 이거는 해야 되는 거 할 수 있어 막 격려서 큰 소리 막 화이팅 예담이 잘한다 하면서 뒤에 자꾸 막 울면서도 막 끝까지 네. 막 해내서 이렇게 이 자세를 하면서 이제 손상동 했던 것들은 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여전히 조금은 네. 있지만 그래도 많이 좋아진 것 같고, 네. 그리고 일단은 또 몸놀이 하면서 했던 건 이제 예담이가 제일 좋아하는 몸놀이는 뭔가 이렇게 남자이다 보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타올이나 아니면 이불이나 이런 걸 가지고 뭐 이불썰매라든지 네. 아니 거기 보자기에 이렇게 감싸서 제가 들고서 막 빙글빙글 돌려주거나 또 위로 아래로 흔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다양한 이런 신체 감각을 해주는 게 처음에는 되게 무서워했었는데 네. 지금은 되게 즐기면서 또 해달라고 또 해달라고 하는데, 좀 약간 그런 부분들이 예담이한테도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제 항상 하는 것 중에 중요한 거는 좀 약간 예담이한테 좀 이렇게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걸 되게 항상 매일 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안아주면서 아빠가 예담이를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네. 뽀뽀도 해주고, 그리고 일단 끝날 때는 몸놀이 이제 마지막 할 때는 뭔가 이게 좀 자신감도 길러주고 하기 위해서 막 큰 소리로 막 철학 열중샷 뭐 철학 경례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저희 뭐 하나님 안에서 예담이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면서 계속 큰 소리로 하게끔 그거를 매일매일 넣어서 해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 지금 훨씬 목소리도 커지고 자신감도 생기고, 그렇게 했을 때도 잘했을 때 격려해주고, 또 그에 대한 보상으로 이제 또 재밌는 몸놀이를 해주면 다른 때보다 더 크게 잘하고 해서 좀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됐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몸놀이 하시다 보면 부모님들이 좀 고민되시는 게, 얘가 이렇게 우는데 이걸 계속 해도 될까? 그거를 사실 처음에는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예담이 초창기에 제가 8베개를 이렇게 해주고서 예담이가 이제 누웠는데 몸이 옆으로 세워지니까 그 감각이 불안했는지 막 엄청 울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왜 울지? 이거 뭐 내가 뭐 잡은 것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한 것도 아닌데 이게 왜 울지? 8베개만 해줬는데 왜 울지? 했는데 일단은 그걸 한 3일 동안 계속 꾸준히 해줬어요. 네. 그랬더니 3일이 지나고 나니까 울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느낀 게 예담이한테 이런 감각이 불편하고 얘한테 힘든 거였는데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처음 그런 각도를 경험했을 때 힘들었을 수 있겠구나 하면서 나중에 그걸 해보니까 이제 극복이 됐고, 또 그리고 또 떡사세요 자세를 떡사세요. 할 때도 그것도 할 때 진짜 막 악을 쓰고 울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계속 이제 해주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울지 않고 네. 그래도 재밌게 하게 재밌어요. 되는데, 그러니까 몸놀이 하면서 아이가 뭘 했을 때 많이 울거나 힘들어하면 아, 우리 아이가 이게 부족하구나, 이걸 좀 더 해줘야 될 거란 생각이 들었고, 아, 또 이걸 극복하고 나면 예담이가 또 한 단계 성장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힘들어하고 막 울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 좀 피하기보다는 아, 이거다 하면서 오히려 그걸 더 적극적으로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걸 이제 극복하고 나니까 다른 것들도 더 잘 극복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가 이렇게 이제 좀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버님이 너무 이제 중재를 정말 너무 잘해 주셨는데, 아이들이 경험하다 보면 아, 이게 무서운 게 아니라 재밌는 거구나, 이렇게 또 이렇게도 놀 수도 있구나 하면서 놀이랑, 그러니까 놀이가 확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부모님들이 이제 그 산을 좀 잘 못 넘기시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버님이 그 부분을 너무너무 잘 해주셔서 우리 예담이가 그냥 6개월 동안 아주 그냥 쭉쭉쭉쭉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 예담이 어떻게 좋아졌는지 이미 충분히 많이 나눠주셨고, 언어적인 부분들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어떤 이제 감각, 뭐 수용 감각 통합적인 부분들도 많이 나눠주셨는데, 혹시 그 아이의 현재 이제 어떤 사회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어린이집을 이제 갔잖아요. 네. 이번 주부터 어린이집을 갔고, 그래서 그 예담이가 좋아진 부분들, 어떤 사회성이나 적응 능력이나 뭐 문제 해결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 혹시 조금 더 몸 쓰는 네. 부분들도 어떤 게 좋아졌는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일단은 아까 이제 언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언어가 계속 좋아지면서 현재는 거의 뭐 4, 5절, 4어절, 5어절 되는 문장 표현도 길게 하고 이제 핑퐁 대화가 이제 가능해져서 이제 뭐 아주 복합적으로 어려운 질문이 아니면 이제 예담이한테 질문을 하면 그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또 예담이가 요구하고 하면서 그렇게 뭐 퀴즈를 하거나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대화하는 거, 핑퐁 대화가 가능해진 부분이 많이 좋아진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원하는 거를 좀 언어로 표현을 잘 하게 됐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몸들이 있으면 아빠 뭐 노란 김밥 말이 해주세요. 아니면은 뭐 기저양탄자 하고 싶어요. 아니면은 뭐 하람이는 코 자고 예담이는 양치하고 있어요 라든지 그런 말들, 뭐 더 큰 거 주세요, 더 많이 주세요, 이런 표현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이제 감정을 이제 표현을 하는데 자기가 뭐 해달라고 했는데 안 들어줬을 때 삐지더라고요. 삐지고 막 바닥에 막 주저앉고 예담이는 여기 앉아 있을 거야, 예담이는 안 갈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삐지고, 또 예담아 이렇게 하자라고 했을 때 일부러 청개구리처럼 예담이 그거 안 할 거예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히려 일부러 내가 아빠가 말한 거를 반대로 말하면서 안 한다고 이렇게 장난스럽게 말하거나 이렇게 떼쓰고, 그래서 이제 언어 부분에서는 그렇게 많이 좋아졌고, 근데 이제 몸 쓰는 거는 그러니까 예담이가 원래 성향상 약간 좀 이렇게 겁이 좀 있는 편이고 되게 조심성이 많은 편이라서 뭔가 새로운 것을 할 때 막 이렇게 먼저 막 발부터 내밀고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정말 조심스럽게 한번 보고 막 조심스럽게 하는 스타일인데, 이제 터치아이 다니면서 또 집에서 몸놀이 하면서 달라진 점이 예담이가 최근에 이제 유아숲 체험원이나 이제 키즈 카페 같은 데 이제 자주 가고 있는데 거기 가면 이제 좀 4세 정도, 이제 3돌 정도 아직 안 됐는데 무서울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막 그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다리를 건너가는 그런 활동이 있었어요. 근데 예담이 앞에 한두 살 더 많은 형이 있었는데 형이 약간 무서워서 이렇게 천천히 막 이렇게 벌벌 떨면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가고 있더라고요. 예담이가 뒤늦게 출발을 했는데 오히려 예담이는 막 성큼성큼 막 가더니 오히려 그 형을 뒤에서 좀 기다리고 있고, 그때 이제 형 가고 나서 다 하고 내가 우와 예담이 진짜 잘했다고 이렇게 안아주고 했었었는데, 뭔가 이렇게 새로운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뭐 어떤 기구나 높이 올라가고 뭐 기어가고 이런 것들을 막 주저하거나 하지 않고 좀 다가가고, 또 어떤 그런 기구들 할 때 예담이가 할래요? 아니면 엄마 이거 하고 싶어, 이거 할 거야 라고 하면 자기가 가가지고 막 그냥 코스 한 바퀴 쭉 돌고 오고, 그래서 몸을 쓰는 게 확실히 되게 자신감도 많이 생기고 또 잘 쓰고 기구들도 잘 활용하는 부분이 좋아졌고, 이제 사회성적인 부분은 일단 아빠하고 엄마의 애착이 좀 많이 안정적으로 많이 생긴 것 같아서, 그러니까 예전에 예담이 초창기에 비하면 그때는 뭐 엄마 아빠가 와도 별로 관심도 없었고 또 뭔가 하자고 하면은 그냥 빼고 막 그냥 이랬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와서
뭐 하자고 아빠 몸놀이 해요. 아빠 몸놀이 하고 싶어요. 아니면 어떤 놀이 해줘요. 라고 먼저 와서 얘기를 해주고 또 안정적으로 애착이 되다 보니까 어디 가더라도 이제 잠깐 저 급하게 막 물고 살 때 예담이 차에서 이제 안전하게 놓고 예담아 아빠 여기 마트에 가서 뭐 하나 사올 동안 예담이가 잘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예담이가 네 라고 해요. 이제 네. 대답을 듣고서 저는 막 달려갔다가 와서 이제 예담이 이제 와서 이제 예담아 기다려서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면은 예담이가 잘 기다렸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했던 말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빠 엄마가 떨어져도 이제 이게 그냥 막 감각이 없고 관심 없는 이런 게 아니라 네. 아빠 말을 듣고 이해하고 또 아빠가 얘기하면은 돌아올 거지라는 걸 인식하고서 잘 기다리고 있다가 오면은 저렇게 해주고 그래서 애착이 좀 안정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터치에서 선생님들께서 상담해 주실 때 들어보니까 그 아이들 점심시간에 노는 시간에 보면 친구들한테 먼저 다가가고 그리고 또 막 친한 친구들 이렇게 좀 안아주고 또 이렇게 막 뽀뽀도 해주고 또 한 번은 보니까 집에서 몸놀이 할 때 예담이가 저한테 맨날 아빠 꾹꾹이 해줄 거면서 저를 많이 꾹꾹이를 해주거든요. 근데 그게 재밌었는지 여기 와서 친구 이렇게 누워있는데 가서 꾹꾹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애기라서 이제 힘이 세진 않지만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막 가서 꾹꾹이도 해주고 뽀뽀도 해주고 친구한테 이렇게 먼저 다가가는 특히 이제 졸업할 때쯤 돼서 더 많이 그런 게 많이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터치 활동할 때 선생님들이 이거 한번 해볼 사람 이러면 예담이가 저요 하면서 막 큰 소리로 막 이렇게 하고서 대답하고 자기가 하겠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들도 너무 좋아졌고 그리고 또 사회성적인 부분에서 이제 동생이 이제 생겼는데 사실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막 동생한테 뭐 해코지를 하거나 막 괴롭히면 어떨까? 아니면은 별로 동생한테 관심이 없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사전부터 계속 이제 얘기를 해줬죠. 예담아 엄마 뱃속에 동생이 있어. 한번 소리 들어볼까 하면서 하고 예담아 뭐 며칠 있으면 동생이 나올 거야. 그래서 이제 내일 나올 거야. 이제 엄마 3주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해줬더니 이제 예담이가 이제 집에 동생이 오고 나서 처음에는 그냥 뭐 그냥 그런 적으로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동생이 보이기만 하면은 엄마가 이제 수유를 하고 있으면 가가지고 하람이한테 뽀뽀할 거야 이러면서 막 엄마는 이제 젖먹이고 있는데도 못하게 하면 애가 서운해할까봐 알았어 한 번만 해 하면서 이렇게 빨리 얼른 해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뽀뽀를 이렇게 쪽 하고 또 자기가 볼을 이렇게 동생한테 대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동생 이렇게 피부를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가만히 있고 또 좀 지나면 이제 애기가 또 자고 있는데 또 가가지고 작은 방 가가지고 하람이한테 뽀뽀할 거야 또 달려가가지고 얘들아 안돼 자고 있어 그러면은 또 가가서도 귀엽고 또 뽀뽀를 하고 또 얘다 이제 동생이 이제 신생하다 보니까 많이 우니까 그러면 이제 밖에 있다가 우는 소리가 들리면 하람이가 울어 이러면서 막 방으로 달려가가지고 울지마 이렇게 뭐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생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동생이 어떤 울거나 이런 거에 변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하는 거 보고서 진짜 너무 다행스럽고 감사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또 차 타고 많이 지나가다 보거나 아니면 손잡고 다닐 때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면은 저기 누나가 분홍색 신발을 신었어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고 누가 막 뛰어가면 저기 형아가 달려가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뭐 평상시에는 저 아저씨가 마스크 쓰고 가시네 뭐 저기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이제 얘기해주지 않아도 자기가 먼저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얘기하고 또 이제 뭐 새롭게 만났던 낯선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인사했을 때 예담아 인사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담이가 좀 그때는 좀 쑥스럽고 아니면 좀 낯설어서 인사 안 했는데 나중에 차에 타서는 예담아 아까 왜 인사 안 했어? 그러면은 선생님이 무서웠어 뭐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데 뭔가 자기는 이제 낯설고 그런 걸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어쨌든 자기가 느꼈던 그런 낯설고 약간 좀 그런 것들을 말로써 이렇게 표현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사회성적인 부분에서도 자기 감정 느낀 것들을 잘 표현해주고 해서 많이 좋아졌구나라고 느끼게 됐어요. 정말 6개월 동안 우리 예담이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충분히 가지고 있었는데 표현 안 한 부분들도 있었고 또 어떤 환경과 기회를 통해서 또 경험을 통해서 받아들여서 또 자기가 또 이렇게 좀 자신감 있게 막 표출해 보던 것들이 종합적으로 굉장히 많이 보여줘서 저희도 예담이 볼 때마다 선생님들도 정말 칭찬을 끊이지 않게 계속하고 우리의 기대주였고 정말 기대한 만큼 빠르게 졸업해서 너무 좋죠. 그렇지만 이제 선생님들은 6개월
하고 이제 조금 더 보고 싶었는데 빨리 이제 작별해서 아쉬워하긴 했는데, 그래서 지금 사실 예담이와 같이 이제 성장하고 발전했으면 하는 부모님들이 지금 이 영상을 굉장히 집중해서 들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예담이와 같이 조금 발달이 늦고 약간 자폐 성향적인 것이 의심이 되는 그런 가족들과 부모님들한테 조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좀 나눠주시겠어요? 네. 네. 일단 뭐 누구나 다 처음이시기 때문에 너무나 불안하시고 걱정이 되시고 네네. 뭐 속상하시기도 하고 막막하시기도 할 텐데, 사실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 거의 반신반의하면서 시작을 한 거예요. 제가 뭐 정확히 아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이 방법이 우리 예담이한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하고 발을 내딛었는데, 예담이가 6개월이라는 그 시간 동안 이렇게 놀라운 성장을 보여줄 수 있었던 거는 또 터치아이 발달센터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집에서는 해줄 수 없는, 해주기 힘든 어떤 촉감놀이, 미술활동, 또 강통활동, 그리고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같이 놀고 부대끼고 했던 것들이 아이한테 좀 급속한 좀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그리고 동시에 더불어서 제가 여기 보내놓고서 잘 되겠지 하고만 있었다면 예담이 성장 속도가 좀 더딜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 이제 터치아에서는 계속적으로 대표님께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몸놀이 꼭 해주세요, 아이들 안아주세요 항상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집에서 뭐 30분 이상씩은 항상 힘든 날이라도 30분은 꼭꼭 채워서라도 어떻게든 하려고 노력하면서 매일매일 몸놀이를 해줬던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그리고 그냥 저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네. 같이 하고 계신 부모님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힘을 얻을 수 있었고, 또 대표님께서 또 터치아에서 되게 좋은 치료 정보를 많이 제공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서 많이 따라하고 또 중간중간 피드백 해주시면 그런 부분에서 좀 수정하고 또 더 노력하면서 그렇게 했을 때 많이 도움이 됐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동시에 선생님들께서 치료를 잘 해주시는 분들이긴 하지만 저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최고의 치료사는 저는 부모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냐면 아무리 치료를 잘 한다고 하더라도 부모만큼 아이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고 또 부모만큼 아이를 잘 아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바른 방향으로 정말 아이한테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치료하면 분명히 좋아질 수 있고, 그렇지만 이제 전문가의 도움과 코칭을 받으면서 한다면, 끊임없이 한다면 많은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이의 가능성을 믿고 항상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저한테 좀 처음에 터치아이를 결정하면서 또 크게 작용했던 부분이 아이의 어떤 잠재력, 아이의 가능성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이를 바라보는 게 아이들은 무궁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일깨워줄 수 있는 역할을 우리가 해주는 건데, 그 가능성을 믿고 옳은 방향으로 끝까지 가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그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제 다니면서 다른 부모님들 들어갔을 때 이제 꼭 터치아이만이 정답이다, 꼭 여기만 치료할 수 있다 이런 건 아니지만 또 이제 다른 치료 방법을 하다가 막 1년 동안 2년 동안 하다가 뒤늦게 와서 되게 그 시간을 되게 후회하시고 이렇게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뵀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와 비슷한 상황에서 놓이고 있다면 저는 이제 다시 만약에 이런 상황에 놓인다고 해도 그냥 아이 일주일에 뭐 두세 번씩 치료센터 가서 40분 동안 앉아있다 나오는 이런 수업보다는 아이와 끊임없이 놀아주고 끊임없이 접촉하고 스킨십하고 다양한 자극들, 또 친구들과 어울려서 노는 이런 치료 방법, 그리고 또 가정에서도 매일매일 몸일해주는 방법으로 하면은 더 빨리 더 건강한 방향으로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만약에 고민을 하실 텐데 그 치료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맞아요. 또 바른 방향을 하는 게 좋은데 치료의 적기는 저는 이제 지금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이 가장 빠른 거고 계속 고민하고 망설이고 있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결정했으면 100% 확신이 들지 않더라도 반 이상만 확신이 든다면 일단 시작을 해보시고,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다 보면은 아이가 많이 좋아지는 부분 볼 수 있고, 지금 이제 다른 학부모님들도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저희 아이 보낸 지 한두 달 정도 됐는데 그 친구 지금 예비 졸업반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지금 한두 달 만에 혼자만 놀던 아이가 막
요즘 너무 들이대서 힘들다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들이대고 막 사람한테 막 다가가 이런 모습들이 맞아. 달라지다 보니까 여기 다니는 것에 대해 만족하고 계시고 또 아이가 좀 좋아진 부분에 대해서 만족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빠르게 치료를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터치아이만이 정답은 아니지만 우리 아이에게 잘 맞는다고 생각하고 또 판단이 되면 아이가 건강한 방향으로 빠른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는 꼭 발달의 지연이 있거나 네. 뭐 발달 장애 있거나 그거 상관이 없이 그냥 정상 발달하는 아이들이더라도 아이의 어떤 건강 발달 또 정서 발달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어떤 터치아이 방식의 몸놀이와 어떤 그런 다양한 감각 활동 이런 것들이 모든 아이들한테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네. 거기다가 이제 좀 도움이 더 필요한 친구한테 도움이 되겠지만 그래서 모든 부모를 키우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이라면 네. 모두 다 이런 방향으로 아이를 하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네. 그래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사실 꼭 필요한 질문은 아니지만 그냥 편안하게 얘기해 주시고 잘릴 수도 있고, 네, 더 할 수도 있고, 네. 이제 지난달에 우리 예담이가 졸업을 했고 또 어린이집을 가게 됐고 또 어쨌든 가정에 또 귀한 둘째도 이제 나게 지금 50일 됐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참 최근 들어 되게 예담이 가정에 좋은 일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도 뭐 더 좋은 일은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예담이가 이제 멋지고 당당하게 이제 앞으로 세상에 나가서 더 많은 사람들 안에서 이제 사랑받고 사랑을 주고받는 아이로 자라게 될 텐데 혹시 이제 예담이 앞으로의 계획이나 또 기대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신지 좀 나눠주시겠어요? 네. 네, 저 예담이가 2월 달에 이제 졸업하고 네. 지금은 이제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데 일단 그곳은 이제 일반 어린이집과 좀 다르게 이제 공동육아 어린이집이고 이제 거기서 터치아이랑 비슷한 점은 이제 오전에 항상 야외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 산 밑에 있어서 아이들 날씨가 아주 나쁘지 않으면 매일 이제 산이나 또 그 마당도 있어서 마당에서 아이들이 뭐 모래놀이도 하고 또 이제 식물들도 관찰하고 하면서 이게 좀 자연하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오전 프로그램들 하고 오후에는 이제 거기 어린이집이 이제 다양한 연령이 있지만 거기는 약간 좀 자유로운 분위기여서 뭐 6, 7세 형아들하고도 네. 그냥 자연스럽게 어울려서 놀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어울릴 수 있게끔 그래서 그 어린이집 다니면서 이제 또 다양한 또 사회적 경험을 통해서 좀 많이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되고 그리고 이제 집에서는 뭐 껴안겨 몸놀이는 사실 예담이가 막 많이 아주 성장하기 전까지는 거의 매일 같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매일 해주고 있고 그래서 껴안기와 몸놀이 하면서 예담이가 계속적으로 더 발달할 수 있도록 도울 거고 이제 동생이 어느 정도 잘하면 이제 두 아이를 이제 같이 몸놀이 해야 되는데 막 이제 힘도 딸리고 허리도 아파서 막 걱정이 네.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다른 이렇게 형제들 키우시는 가정들 보니까 같이 할 때 또 더 맞아요. 좋은 시너지가 많이 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두 아이들 다 이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집에서 껴안기 몸놀이 계속 해줄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하게 주말이 시간이 될 때는 항상 이제 뭐 산에도 가고 공원에도 가고 또 다양한 자연들을 경험시켜주고 이제 요즘에는 이제 가천점 친구들하고 토요일마다 만나서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만나서 이제 뭐 산 등산도 하고 또 숲 체험원 가서 아이들은 다양한 기구도 체험하고 같이 단체 놀이도 하면서 친구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노는 경험을 계속 시켜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터치아이에서 했던 프로그램들이 너무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지금은 사실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졸업해서 아쉬운 게 그 경험들을 해주기 어려운 게 많이 아쉬워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했던 이제 그 자료들이 있으니까 집에서 하나씩 이제 촉감놀이도 하고 네. 미술 활동도 네. 하고 또 다양한 이제 활동들 하면서 예담이가 계속 건강하게 발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울 예정입니다. 네. 앞으로 우리 예담이 계속 멋지게 성장하는 모습 가끔씩 소식 들려주시고요. 저도 정말 기대가 되네요. 그래서 우리 예담이의 그동안의 이야기 사실 걱정되고 슬펐던 적도 있었지만 또 가정 가운데 부모로서 어떻게 보면 더 큰 기쁨과 보람도 많이 느껴졌을 것 같고 그 얘기들 너무 진솔하게 너무
이게 정말 잘 나눠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 이야기들이 정말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될 거라고 기대가 돼요. 그래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인터뷰 이렇게 잘 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치도록 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